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대구 FC 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대구 원정을 가가지고 4대 0으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지금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 김병수 감독님이 오셨는데 어찌됐든 그 사실상 생존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 시즌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어, 이 두 팀이 이제 상반된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고스란히 반영돼서 전북이 그 원정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4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전북이 한창 안 좋았던 시기 그때 또 대구는 또 괜찮았던 시기가 있어서 최근 뭐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뭐 대구가 전북을 곧잘 잡아내곤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딱 그 어떤 체급 차이도 느껴지고 확실히 팀의 상황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도 그 대구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역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위기의 순간에 훨씬 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대처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팀들은 굉장히 위기 탈출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두 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 시즌에는 둘 다 뭐 위기다 했었고 또 강등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전북은 뭐 물론 영입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입해놨던 선수들이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었고 그게 포획 감독하고 만나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이제 뭔가 반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대구 FC는 뭐 지난 시즌 어찌됐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세징야 에드가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 포텐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처럼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잊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 K리그 팬들한테는 숙명입니다. 이미 내가 응원하기로 정해버렸는데 다른 팀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웃자겠노? 이게 내 팀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다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FC 팬들한테 돈이 없으니 뭐 힘들겠네요라고 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아쉽게 생각했던 점들하고 김병수 감독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팀이 변해갈까를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싶고 그 그냥 순전히 제 예상이죠. 제 예상인데 그 예상을 좀 드려볼까 싶고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선수단 변화도 적고 계속 주전들을 쓰면서 승리를 따내고 있는데 결국에 그 틀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보내고 있는 전진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북의 전술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진우 선수가 잘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팀의 덕을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모든 선수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한 경기 전북과의 16라운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구는 좀 수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서성원 감독님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팀이 꾸려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방 압박을 매우 심하게 걸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예전처럼 깊이 내려서지도 않고 지금 서동원 감독님 나름 스타일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나름대로는 고민이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오른쪽 그 윙포워드 혹은 미드필더로 나왔던 선수가 이제 장성원 선수로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고민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전북의 전술 얘기를 제가 뒤에서도 드리긴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조금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변형 스리백 형태를 많이 씁니다. 변형 스리백 세우긴 하는데 보통 김태현 선수가 뒤쪽에 남아 있고 물론 올라가요. 어떤 순간에는 본인 앞에 이게 전진우 선수가 바깥쪽에 있지만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광상윤하고 지지고 볶아서 여기가 열린다 싶으면 김태현 선수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여기서 깊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 시에는 김태현 선수가 조금 전진하는 높이라든지 빈도가 높고 이쪽에서 지금 송민규 선수랑 뭔가 툭탁툭탁 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그걸 반대쪽에 있는 전진우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이 이쪽에서 돌면 상대방 수비 밸런스가 이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러면 이쪽이 조금 넓어진 효과가 나니까 여기서 지금 전진우가 날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중요한 건 결국 본인들이 전북이 주도권을 높일 때는 이쪽 김태현을 잘 제어해줘야지 송민규랑 김진규랑 이쪽에서 툭탁툭탁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격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장성원 선수를
앞쪽에다 세워놓고 부지런히 띄워주길 바라면서 이 김태형과 그 매치업을 시켰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럼 적중을 했느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중을 했느냐? 득점 그 장성원 선수를 아 김태현을 막으라고 해서 그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었느냐? 대구가 본인들이 계산했던 대로 경기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장성원 선수가 오른쪽에 출전해가지고 노렸던 거는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겠다는 거고 일단 버티고 보겠다는 목표가 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조금 그 힘을 좀 쓰겠다. 라는 게 좀 보이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들을 조금 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에드가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인 기량은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체력적으로 안배가 필요하고 힘을 몰아써서 상대를 좀 제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전술을 해가지고 일단 버티고 보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제 조건이. 일단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0대 0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전북이 밸런스를 깨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혹은 그거를 이제 0대 0으로 끌고 가서 누군가 한쪽 그 대구 쪽으로 흐름을 끌고 오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좋은 선수들 조금 개인기량 갖춘 에드가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1대 0으로라도 경기를 잡아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저는 선수층이 좋지 않은 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에 비해서 좋지 않은 팀들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책.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잘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이른 시점에 사실은 그 실점을 해버렸던 것. 그게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애초에 경기 운영을 대구가 그렇게 애초에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재원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김태현 선수 크로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올리는 거를 자주 하는데 요게 이제 맞아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티아고 장면도 보시면 사실 그 강상현 선수가 슈팅 때린 거가 티아고 쪽으로 갔는데 그게 뭐 티아고 선수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아다리라고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골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대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승리를 내주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진우 선수가 한 골 넣고 이영재 선수가 또 완벽하게 또 한 골을 넣고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전북한테 굉장히 쉬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구가 지금 수를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상대를 좀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기마다 조금씩 수를 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부천 팬이니까 지금 부천에 핵심 선수 중에 핵심 선수가 바로 바사니입니다. 바사니는 K리그2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다 수원삼성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걔 잘하는 애 맞아? 라고 느낌을 좀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천에서 갈래구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강원에서는 사실 아쉬웠던 선수잖아요. 근데 부천에서 진짜 잘해요. 골도 잘 넣고.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 생각하냐면 이게 K리그2에 있는 최상위권 선수들은 K리그1에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전반적인 레벨이 K리그1 선수들이 저는 분명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대구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 중에 과연 K리그1에서 다른 팀, 대구를 제외한 다른 팀에 가면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지금 대구의 어떤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경기 나오고 있는 이림이라든지 김영준이라든지 또 그 수비 쪽에서도 지금 변화가 크죠. 이원우 선수라든지 또 제가 뭐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런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냥 딱 현 시점
오늘 우리가 이겨야 돼. 오늘 당장 이겨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 선수들이 과연 대구의 미래를, 대구의 현재를 미래를 맡길 수는 있겠죠. 현재를 맡길 수 있는 선수들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과연 그럴 만한 어떤 개인량을 지금 갖추고 있는 선수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를 쓰더라도 어느 순간에 여기서 1대1에서 이기지 못하면 최소한 버텨주기라도 해야지 팀이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 실수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대구를 점점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경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 황재원 선수가 자책골 넣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키퍼도 아쉬웠어요. 이번 경기 박만호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박만호 선수가 저는 잡으려고 했던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황재원 선수가 이제 반응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런 순간에 집중력을 보여주고 실수를 덜하는 게 저는 이제 좋은 선수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경기를 어렵게 풀게 되는 거죠. 항상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현무 같은 저는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실수를 누군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빈도가 다른 팀에 비해서 아무래도 높다는 거죠. 잘할 때 잘해요. 이게 특징인데, K리그 1 선수들이나 K리그 2 선수들이나 뭐 문제없이 뛰고 있을 땐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실수의 빈도가 적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잘하든지 이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결국 대구 선수들이 다른 K리그 1 팀하고 비교해서 조금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이 오더라도 지금 대구를 잘 살리는 건 쉽지 않다.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구단주가 이제 사퇴하고 어디 갔잖아요. 하와이 가 계시다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단주가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저는 대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구단주가 갑자기 대구은행에서, 예를 들면 IM뱅크에서 하나은행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도 해가지고 운영 제대로 해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게 대구의 생존에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는 결국에 골마왔던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5년 전에도 세징야 에드가였고 지금도 사실 세징야 에드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던 대구를 지탱해주던 좋은 유망주 선수들이 떠나간 자리를 못 메운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김대원이라든지 정승원이라든지 또 뭐 이제 전성기 기량에서는 조금 내려왔다고 하던 선수들이지만 그때는 있었던 뭐 홍정훈이라든지, 지금 태국에 가 있는 것 같던데, 또 지금 군대 가 있는 김강산이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떠나고 나서 그 자리를 잘 메웠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좀 그건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김병수 감독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김병수 감독님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항상 이제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병수 감독님을 되게 좋아했고 또 되게 저는 좋은 축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좋은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공부하시는 분이고,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그걸 또 실제로 얼마나 구현해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강원에서 어느 정도 능력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구에 적합한 지도자냐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단기적으로 이번 시즌에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 선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원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왜냐면 대구에 있는 선수들이 성장해야 되고 조금 더 잘해져야지 이게 생존이 수월할 텐데, 그런 성장과 육성의 특징이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수 감독님이. 근데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방식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팀의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주도하고 우리가 좀 밀리더라도 잡고 운영해 보겠다라는 운영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좋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팀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실 대구에서 예전처럼 김대원, 뭐 고재현 막 이런, 고재현 선수도 있었네요. 그런 선수들이 막 화수분처럼 풍풍 나와줘야지 지금 이제 대구가 살아날 텐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김병수 감독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장기적인 선택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수원에 갔을 때도 거의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병수 감독님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축구 자체도 그래서 한 3-4달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또 이것도 이겨가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엔 변화를 주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팀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될 것이고 김병수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네, 쉽지 않은 한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대구는. 네. 세징이가 일단 빨리 복귀해야 되고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진우 선수 얘기를 조금 하고 갈까 싶은데 전진우 선수 이 얘기는 뭐 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재밌는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저의 그 전 직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랑 또 제가 좋아하는 기자였던 김정용 기자가 아마 가서 김정용 선배가 가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진우 선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전진우 왜 잘해졌나. 그래서 뭐 제목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 20세기 범죄가 2부 리그의 범죄가 1부 리그에서 천재가 되기까지 뭐 약간 이런 취지였는데 되게 그 김정용 기자 확실히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제목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그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원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 인터뷰를 우연히 보면서 되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건데 전진우 선수가 이제 저는 전진우 선수를 그래도 꾸준히 관찰해 온 선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저랑 가장 이 축구를 많이 보러 다니고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던 그 예전에 스포티비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가 수원 팬인데 수원 유니폼 막 수십 벌 가지고 있는 수원 팬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구를 박애적으로 보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수원에 굉장히 이렇게 경도돼 있는 그런 엄청난 극단적 수원 삼성주의자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극단적 블루인즈인데 이 친구가 항상 전세진 하면서 이 전진우 선수에 대한 애정을 표했는데 아시잖아요. 그 수원 팬들은 애정 표현할 때 꼭 이제 같이 혼을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전진우 선수를 많이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전진우 선수가 확실히 수원 삼성에 있을 때는 이런 선수가 아니었죠. 게르게 가까운 선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병수 감독님 그것도 계실 때였는데 하필 제가 이제 전진우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는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북에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포획 감독이 되게 잘 살려주고 있고 이 선수는 확실히 감독 손을 타는 선수였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면 그냥 혼자 시키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였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그래서 이 축구가 팀 스포츠라는 걸 전진우 선수를 보면서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인터뷰 봤던 것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공간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에서 힘을 쓰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너무 공감하고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전진우 선수가 수원 삼성에 있을 때 플레이를 생각해 보시면 바둑알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전진우 선수가 측면 플레이를 주로 많이 했는데 보통 여기서 본인이 르루이 사네나 뭐 리아드 마레즈 마냥 여기 바깥쪽부터 드리블을 시켜서 들어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블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많이 접죠 주로 접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K리그 1에 있는 수비수들이 좀 거칩니까? 접으면 그냥 가서 몸으로 들이받아버리면 여기서 전진우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뭘 못하고 이제 억울해하는 하지만 경기는 진행 중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시죠 사실. 근데 전진우 선수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배치했던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원 삼성 자체가 조금 개인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축구를 계속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축구를 해왔고 도움을 잘 안 주는 고립되는 형태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를 이겨줄 수 있는 선수만 돋보이는 사실 그런 축구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그게 전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전진우 선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서 나오던데 강상윤 선수가 항상 여기를 공을 받으러 접근을 많이 해주고요. 또 하나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움직여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움직이는 거는 전진우 선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움직여주니까 여기다 침투를 딱 시키면 다음부터 이 선수가 이제 패스가 자꾸 들어가면 까다롭죠. 그러면 아무래도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 길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처음에는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었지만 드리블을 못 치게 하려고. 근데 자꾸 강상윤 선수가 일로 뭐 하프 스페이스 자를 수도 있고, 사실 강상윤 선수는 이쪽으로도 많이 빠져줘요. 이쪽으로, 측면 쪽으로도.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자꾸 움직이면 이 선수가 뒤에서 예를 들면은 전진우가 공을 잡았는데 강상윤이 형 나 줘! 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자꾸 줘요. 그러면 다음부터 여기 이 길을 좀 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열리는 게 전진우가 주는 척하고 접고 들어가는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뭐 강상윤 선수가 이쪽을 빠지고 들어가서 드리블 이 뒤쪽을 받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전진우 선수가 이 안쪽 각을 잡고 김태환이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 아까도 이제 그 저기 뭐야 황재훈 선수 득점 때 올라와서 크로스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잡고 들어오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김태현 선수가 여기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전진우 선수가 아까 이 바깥쪽에서 드리블 할 때보다 훨씬 위협적인 위치에서 드리블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 명만 제끼면, 위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전진우 선수가 이 선수만 하나만 제끼면 훨씬 위협적으로 슈팅을 때리든 올라가서 크로스를 발로 올리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까 이 측면 수비 선수를 전진우한테 못 붙게 하는 효과를 김태환이 올라오면서 이 둘이 맨투맨을 잡게 만들어 버리면서 여기서는 대신 아까랑 다르게 전진우가 더 한 칸 안쪽인 위협적인 위치에서 1대1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그래서 전진우 선수가 드리블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진우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그냥 바깥쪽에서 공을 발 앞에 잡아놓고 툭툭 치면서 순간 스피드로 제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스피드를 그냥 붙여서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서 접고 들어오든 접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들어가든 해서 순간적으로 드리블이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예전엔 발 앞에 놓고 이 사람하고 그 이제 흔히 말해서 저기 농구에서 체인지 오브 페이스라고 하죠. 달리는 속도를 순간적으로 속도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제끼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 드리블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속도를 붙이고 들어가면서 한 번 때렸냐 접냐 안 접냐 이거 가지고 그냥 양재태기를 걸어가지고 수비를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슈팅이 나오든 크로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템포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주변에 있는 강상윤 선수나 김태현 선수 도움을 받아서 이 한 명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을 늘 만들어줍니다. 네, 전북의 선수들이.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민규, 김태현, 김진규 쪽에서도 계속 공을 잘 돌리면서 이쪽에서 공을 주로 돌려요. 제가 봤을 때 송민규 선수가 특히나 공을 계속 안 뺏기는 유형이죠. 발 앞에 들어와도 계속 공 안 뺏기고 시간을 끄는 유형이니까 아무래도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그렇게 되니까 전진우 선수가 아무래도 반대 전환만 되면 이쪽을 넓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이쪽이 벌려져 나오게 되면 훨씬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뒤에서 그냥 받았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팀이 전반적으로 전진우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고 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팀들이 동료들이 다 잘 도와주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도 잘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송민규가 잘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저는 콤파뉴랑 송민규 선수랑 전진우 선수가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송민규 선수가 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잘 끌고 다니고 김태현 선수랑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이쪽에서는 조금 짧아요. 짧은 연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주고받는 움직임들이. 이쪽에 가면 오히려 과감하고 직선적이에요. 공격을 시도할 땐. 하여튼 그런 좀 제가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전진우 선수 반응이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여기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느낌인데, 최근에는 느낌이 송민규 뭐 하겠다라는 느낌만 들면 페널티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전진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워 먹는 유형. 그러니까 크로스가 넘어오는데 콤파뉴를 넘어서 들어오면 그걸 머리에 맞추든 발에 맞추든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떨어지는 거를 잡아서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많아졌죠. 이게 예전하고 달라진 게, 예전에는 본인이 내가 제쳐서 득점할 거야 라는 유형을 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야 내 발 앞 나 지금 뵤어 내 발 앞 해줘 내 머리 해줘 하면 그거 마무리하는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건 반대쪽에서 찬스를 잘 만드는 송민규하고,
늘 여기서 머리를 이용해서 날 바라봐줘 하면서 계속 골대 앞으로 움직이는 콤파뇨가 있어요. 근데 콤파뇨가 있으면 잘 보세요. 송민규 선수가 여기까지 돌파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크로스 올리려고 하는데 콤파뇨가 막 가요.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헤딩 짧은 거 잘라야 되니까 일로 가겠죠. 그럼 이 선수는 넘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붙겠죠. 그러면 이 공간을 전진우가 공간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요. 이 선수가 뒤에 쫓아오지만 그냥 전진우가 달려 들어가면서 내 발 앞에 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간결하게 원터치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게 보통 많이 나온 찬스가 뭐냐면 여기다가 넣어서 콤파뇨가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콤파뇨 뒤로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콤파뇨는 일로 움직이니까 여기를 데리고 와. 여기 떨어지는 거를 전진우가 마무리한다. 이런 유형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진 선수가 변화하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팀이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줘 못 넣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 빨리 반응 못하면은 당연히 이걸 머리로 알고 있고 그거를 몸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전진우 선수가 빨리 팀에 적응한 거죠. 예. 보니까 시켜보니까 잘하네 라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포에시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반응을 되게 잘한 거죠. 전진우 선수가 빠릿빠릿하게 눈치를 잘 챈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 거는 동료들의 도움이지만 물론 전진우 선수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잘하고 있고 마무리해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세컨드볼 같은 데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마차기라든지 이번 대구전에서 봤던 이상한 뭐 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리 갈까 절리 갈까 하면서 이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진우 선수 개인 능력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진우가 날뛸 수 있도록 팀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 전북이.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전북이 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진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이제 감독손을 탄다, 팀을 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선수들이 많다고 봐요. 월드 클래스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뭐 예를 들면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가 요즘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 선수가 사실 뭐 재능이다 했지만 맨시티에서는 뭐 그냥 그런 선수였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사실 장점을 그렇게 처음에는 못 보여줬던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전진우 선수도 그냥 측면에 이 선수가 개인 능력이 있고 달리기가 빠르고 스피드가 있고 또 드리블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뭐 슈팅력도 있고 그런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측면에 박아놓고 야 네가 거기서 해줘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파괴력이 안 나올 텐데 지금의 전진우는 드리블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드리블러는 오히려 송민규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완전히 전진우는 마무리하는 골잡이에요. 포처예요. 포처. 제가 봤을 때 포처. 완전히 그냥 득점 마무리하는 유형의 선수. 근데 이게 가능한 거죠. 제가 보기엔 약간 호날두 같아요. 호날두. 7번 호날두. 네. 원래 지금도 7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코어러인 측면 공격수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호날두였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유형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전진우 선수는 지금 전북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집중 견제가 쏟아지겠지만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전진우 선수가 그냥 와 내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 내가 날뛸 수 있어 이래서 만들어진 상황이라 그러면 이 흐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팀은 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기 강상윤이 잘 도와주고 김진규가 도와주고 콤파니오 송민규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김태환이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팀을 다 제어해야 전진우가 막히는 거지 전진우만 막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진우 막겠다고 뒤로 빠지면 이제 콤파니오 머리가 뭔가 일을 치겠죠. 송민규 선수가 일을 치고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전북의 흐름이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게 내일 있어요. 내일 저녁에 현대가 더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울산이 이길 수도 있고 뭐 전북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전북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울산전에서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좋은 흐름은 제가 보기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30분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또 현대가 더비 잘 보고 맥주 한잔 먹을 것 같으니까 일요일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